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서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을 연이어서 가질 예정입니다. 아마 일부는 끝났죠. 그죠? 뭐 서서 단독회담을 하면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37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기업들은요. 미국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던 거죠. 그 선물 보따리를 이제 풀어헤쳤어요. 실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 이게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인데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그 규모가 여러분 45조에 달합니다. 45조. 와, 어마어마하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할 겁니다.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삼성만 하더라도 지금 170억 달러 투자하겠다 하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9조 1,600억 원입니다. 이거요. 업계가 예상한 규모는 맞아요. 그렇지만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거 최대 규모예요.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12년에 중국 시안 공장에다가 108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12조 중국에다가 12조를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크게 지금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제2공장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5나노 공정, 5나노 공정이면 아주 최첨단 공정입니다. 나노라는 게 여러분 10억 분의 1m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5나노 극자외선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다가 굉장히 세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3나노 공정도 지금 내년 양사를 목표로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TSMC는 이미 3나노 공정 투자를 했죠. 우리보다 좀 빠릅니다. 대만에 있는 TSMC는. 어쨌든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삼성은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회사들이죠. 이 회사도 무려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현지에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투자 협정을 맺고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조지아주에 제1공장을 착공을 했잖아요. 이 공장도 바로 착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GM하고 GM자동차, 미국의 최대 자동차죠. GM자동차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15조 원 규모로 투자하겠다. 여기에다가 현대차도 8조 3,535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 충전 인프라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 노조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투자가 궁극적으로 일어날지는 더 봐야지 알지만 어쨌든 8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 SK 하이닉스도 1조 1,000억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어떤 투자를 하겠다 하고 이미 서약을 했고요. 그 모든 규모가 45조에 달합니다. 45조에. 참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이렇게 투자하니까 미국에서도
아마 내심 환대를 할 겁니다. 돈 투자하겠다는데 뭐.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그 공산주의들 총칼 앞에 우리 국민들은 무력하게 쓰러져 갔죠. 전쟁이 뭐 한두 해가 이뤄졌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수백만의 국민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온 국토는 폐허가 됐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자유진영의 어떤 뭐 도움이 굉장히 컸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할 것 없이 그 자유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는요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게 오늘날 미국에 가서 45조라는 통 큰 베팅을 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인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와, 어찌해 보면요 통쾌하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통쾌하다. 예, 사실 미군 자동차만 가면 따라가면서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그런 걸 다 털어내고 오히려 말입니다. 당당하게 미국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크나큰 긍지이기도 합니다. 크나큰 긍지이기도. 아마 예, 저는 전 개인적으로 울컥할 정도로 울컥할 정도로 이게 미군 집차만 가면 따라다니고 트럭만 가면 따라다니면서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기분이 초콜릿이란 말을. 그때는 뭐 영어를 모르니까 기분이 초콜릿 안 하고 따라가면서 손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던 나라였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면 이게 또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45조라는 투자. 어쩌면 그만큼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엄습해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전 세계는요. 공급망 자체를 자국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잖아요. 국제적인 분업은 지금 깨지고 있고요. 예, 자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45조 원을 투자했던 것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불안하고 또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했던 것을 보면 이 설비 투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경제 회복 특히 말입니다. 2021년 1분기에는 설비 투자가 1.126을 공헌을 했습니다. 성장하는데. 민간 소비도 성장하고 건설 투자도 성장하고 실질 GDP도 1.004까지 성장하고 수출도 컸지만 설비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컸거든요. 그런데 이 설비 투자를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소비입니다. 소비. 예. 두 번째가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세 번째가 순수출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물론 소비가 많죠. 내수가 크죠. 그러나 수출도 만만치 않게 내수만큼 큽니다. 나머지 이제 한 20%나 뭐 아주 작은 부분이 이제 설비 투자가 차지를 하는데 이 투자가 건설 투자도 그렇고 설비 투자도 그렇고 우리 성장률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다 투자하게 되면 국내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고통 겪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 이상으로 올렸어요. 4% 이상으로. 그만큼 올해 경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투자를 저렇게 많이 하게 되면 또 코로나19의 어떤 4차 대유행이 크게 되면 과연 가능할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민간 소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지금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많이 올라간다? 여기에다가 1.7%까지 올라간다. 민간 소비는 2.5%까지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을 정부 예상치보다가 반기를 들었죠. 3.8%밖에 성장 못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미국의 어떤 선물로 준 투자가 막 엄청난 환영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우리 경제에도 투자에 아무래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왕 시작된 한미 정상회담, 또 우리는 자유주의 일원으로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급속한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색채 다 털어내버리고요. 우리가 자유진영의 아주 위대한 멤버가 됐다. 이렇게 자랑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연대를 더 강화한다 하는 암시 또 행동, 비전 이런 걸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미국에 투자하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문호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발휘해야 되겠죠. 45조를 투자했으니까 그들도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고요. 또한 우리 수출의 문호도 그만큼 개방을 해줘야죠. 그게 상호주의 원칙에서 저는 맞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능력이 그런 상호주의도 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북한에 이게 침착돼서 다른 일을 걸어칠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